안녕하십니까. 하트의원 김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하지정맥류는 뭐고 하지정맥 부전은 뭔가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관에 이름을 붙이는 게 류라고 하는 애뉴리즘이라는 질병명을 많이 붙이는데 정맥류, 동맥류 라고 하는 걸 붙이려면 두 가지 요건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혈관벽이 얇아지고 또 하나는 혈관의 직경이 늘어나는 것을 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벽이 얇아지고 직경이 늘어나는 거가 동시에 있어야 류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정맥은 워낙 벽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 벽의 길이를 재는 것은 크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하지정맥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전에 생기는 것이 하지정맥 부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의 주행을 A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고 정맥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B의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 혈관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근육 속이나 근육 바깥쪽 근막에 위치한 혈관이 저렇게 구불구불하고 혈관 직경이 늘어나는 것을 정맥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질병 단계를 C 단계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질병은 저 B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이거를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초음파 검사이고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혈관의 정확한 주행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검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단계는 가장 많이 쓰는 CAP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클리니컬, 임상적인 단계의 7단계를 가장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C0에서 C6까지 있고 이 하지정맥류 치료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거는 이 C1, 망상정맥이 저렇게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와 C2, 실제로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요 사이 단계 어딘가에 환자의 증상과 병태생리학적인 기전을 확인을 해서 요 C1, C2 단계 사이에서 의학적인 치료를 진행하라고 논문에는 나와 있고 그것이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많은 환자들이 부종이 생겨서 오는 분들도 많고 발목이나 무릎 쪽, 다리 쪽이 까맣게 변했어요 해서 오는 분도 있고 실제로 내가 어디 부딪히거나 외상이 없는데도 발목에 상처가 자주 생기고 멍이 자주 들고 그러다가 출혈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의 증상을 가지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단계를 CAP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C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C2 단계에서는 검사를 하면은 역류가 심한 혈관들이 매우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있는 사소한 증상들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초음파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병을 알아낼 수 있고 내가 불편하고 꼭 고치고 싶으신 증상에 맞춰서 임상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좋은 경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하지정맥류와 하지정맥 부전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 하지정맥 부전 단계에서 치료를 하면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악화를 예방할 수도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